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금 조금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12단원에서 공부를 했던 것과 관련해서 최근 나오고 있는 경제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사는 최근에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어떤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60%의 상속세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만 한 10조 원을 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와 관련해서 최근 어떤 세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상속세와 관련해서 어떤 세율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높은 세율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지, 뭐, 틀리는지는, 뭐, 이렇게 좀 세금과 관련해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 뭐, 더 말씀을 아마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12단원에서 공부를 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최근 이슈가 되고, 요런 게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전의 기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가 지금 어떤 대주주라는 꼬리표를 예전부터 달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였는데 한 종목을 지금 이제는 3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그거를 대주주라고 부르기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법을 뭔가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이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여기 지금 여기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CFD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주주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대주주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런 공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단원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 원론 수업을 쭉 이제 배우면서 봤듯이 1단원에서 특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제적인 정책이나 특히 정부의 어떤 제도 같은 것이 바뀌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으로 낮추기로 했더니 이전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막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제 만약에 3억 원으로 그대로 가게 되면 또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또 최대한 절세를 하기 위한 수단을 지금 찾고 있는 거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실제 세상에서 어떤 규정, 뭐 법 아니면 제도 뭐 이런 게 어떤 시장 상황 이런 게 바뀌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의 행동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어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내가 매일 먹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2,000원이었는데 2,500원, 뭐 3,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조금 덜 먹을 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요와 같은 어떤 지금 양도세 3억 뭐 요런 어떤 규정 아니면 법의 변화에 대해서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부모님들은 굉장히 민감하실 텐데 지금 올해에 정부가 전세나 월세 시장을 아니면 그런 어떤 임차를 해서 살 수 있는 것과 관련한 어떤 제도를 바꾼 바가 있고, 뭐 이게 뭐 팩트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누구는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뭐 집값이 뭐 얼마가 올랐다고 하고 또 뭐,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만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기사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프라이스 실링 아니면 프라이스 플로어 같은 것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약간 뭐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상하지 못한 아니면 뭐 비정상적인 뭐 그런 행태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프라이스 실링 그러니까 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세 아니면 뭐 그런 거 임차료 그런 거를 정부가 규정해 놨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초과해서 막 로비가 생길 수 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갑이 돼서 임차인을 막 아무나 다 받지는 않는다던가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책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뭐 요런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뭐 예상할 수도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요 세 번째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사는 이게 쿠바의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게 쿠바가 그 공산주의 국가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쿠바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정부에서 이렇게 주택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지금 쿠바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어떤 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주택이 실제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의 어떤 품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쿠바에서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보시면 뭐 이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쿠바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통제를 하게 되면 물론 이 쿠바 사례 하나 가지고 일반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요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 물론 우리나라와 쿠바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쿠바의 사례는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경제학 원론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물론 시장이 만능은 아닌데 시장과 어떤 반대로 아니면은 어떤 시장을 통제하려는 그런 어떤 정책은 요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근데 요런 게 실제로 지금 다른 나라, 뭐 쿠바의 사례, 요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경제학 원론 과목을 배우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배운 것과 관련한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